에런 도널드 복귀가 제일 큰 뉴스일 듯 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죠. 정말 큰 뉴스가 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선수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 전에 뉴스 간단하게 좀 전달해 드리면서 방송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이 꽤 길 예정입니다. 2시간은 초과할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학교 가시는 분들 그냥 켜놓고 주무시면 어떨까? 제가 최대한 얌전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49ers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나이너스 팬이라면 너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두 선수, 리키 피어설과 디보 사무엘의 소식이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헤드 코치인 카일 셰너한의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당한 건 아니고요. 7월 14일에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49ers 공식 발표가 7월 25일에 나왔거든요. 당시 카일 셰너한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셰너한은 생명에 지장이 없을 만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닝 캠프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한다라고 구단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일 셰너한은 온전하게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트레이닝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는 나타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어시스턴트 헤드 코치가 대행을 해서 카일 셰너한의 업무를 맡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선수들뿐만 아니라 헤드 코치가 이런 식으로 부상당하는 소식이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본인의 과실도 조금 있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잘 복귀해서 훈련장에도 참여한 상황이다 라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필드에 서서 훈련 전체를 통제하거나 즉각적으로 코칭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는 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이 이 리키 피어설이 결국에는 시즌 아웃이 또 되었습니다. 49ers 8월 1일 현지 날짜를 기준으로 8월 1일에 피어설을 인저리 리저브에 올린 상황이고요. 오른쪽 무릎 PCL 수술을 받고 2026년 시즌 전체를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처음 다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는 비수술 방식으로 재활을 하긴 했는데, 캠프를 거치는 동안 통증과 부종이 재활하면서 수술이 불가피해진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어설은 이번 시즌도 보기 어려워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나이너스가 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49ers 소속이었던 디보 사무엘을 다시 영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계약 같은 경우에는 1년 최대 $700만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워싱턴 커맨더스에서 뛴 뒤에 FA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복귀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엄청나게 많은 워크로드를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피어설을 1대1로 대체하는 영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흔들린 리시버진, 그리고 부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스킬 포지션에 그래도 이 팀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선수를 다시 정착시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마이크 에반스가 외곽에서 아이솔레이션을 좀 담당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레드존에서 핵심 타깃이 된다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모션이라거나 언더니스에서 공을 받고 야드 애프터 캐치를 통해서 카일 셰너한의 공격을 이끌 자원, 예전의 플레이를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그림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49ers 소식 간단하게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은 뉴 올리언스 세인츠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인츠가 와이드 리시버 크리스 올라베와 함께 단연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같은 경우에는 4년 최대 1억 3,200만 달러짜리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개런티된 금액이 무려 9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단이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는 어떤 세부적인 재정 조건 자체가 공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라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막대한 계약을 받게 되었고,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도 캠프에 리포트를 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고강도 팀 훈련 자체는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훈련 과정을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 와이드 리시버들, 잭슨 스미스 은직봐,
크리스 올라베, 헤러드 윌슨, 해리 맥러린, 카넬 테이트, 마빈 해리슨 주니어, 에베카 이그부카. 야,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와이드 리시버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큰 계약을 한 부분 정말 박수 쳐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브라이언 브리즈가 ACL 파열이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이게 또 비접촉성 무릎 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ACL 파열과 시즌 아웃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쨌든 세인츠 입장에서는 디펜스 측면에서 정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브리즈가 정말 장기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2라운드 루키인 크리스턴 밀러 그리고 버넌 브라우턴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예상보다 크게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캠 조던 같은 외곽 자원이 있긴 했지만 내부에서 막 포켓을 밀어내는 선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세인츠 디펜스는 분명히 큰 타격을 입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세인츠 소식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우측에 있는 선수 조던 데이비스가 3년 7,8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비스의 파트너인 제일런 카터가 2031년까지 4년 1억 5,200만 달러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1억 6천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3,800만 달러를 받게 되는 인테리어 디펜더가 되었고요. NFL 역사상 인테리어 디펜더 중에 가장 높은 연평균 금액을 받는 선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터의 계약은 단순히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핵심 선수를 지켰다 이 이상의 의미가 있죠. 제프리 시몬스를 포함을 해서 최근 상승하고 있는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의 시장의 기준점을 다시 잡은 굉장한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 명의 선수들이 영향을 받겠죠. 나중에 덱스터 로렌스가 될 수도 있고, 당장은 바이런 머피, 시애틀 시옥스 이런 정상급 젊은 디펜시브 태클들이 협상을 할 때도 이 제일런 카터의 계약이 기준이 돼서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두 명의 핵심 선수들을 확실하게 잡음으로써 어떤 장기적인 어떤 플랜까지 확정하게 된 아주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소식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조금 반대되는 선택을 했죠. 빠르게 확정을 했던 유닛, 바로 세컨더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던젤버드 그리고 그랜트 델핏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운스는 이렇게 세컨더리의 두 중심 선수에게 연속으로 대형 계약을 안겨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던젤버드 같은 경우에는 2년 6,220만 달러, 개런티가 5,23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연장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연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3,110만 달러로 다시 NFL 최고 연봉 디펜시브 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던젤버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2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2029년까지 통제권을 확보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고 그랜트 델핏 같은 경우에 3년 4,800만 달러, 개런티가 만만치 않아요. 3,500만 달러 이런 연장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동시에 워드와 함께 2029 시즌까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 묶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일스 게더스를 램스로 트레이드한 뒤에 디펜스의 전방을 구성하는 상징은 사라졌지만 워드와 델핏을 중심으로 후방 디펜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계약을 합치면 새로운 디펜스의 체제가 패스러시 한 명보다 커버리지, 이 세컨더리 커뮤니케이션 여기에 더 장기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팀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본인들의 철학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일단은 1군 쿼터백, 1순위 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코비 브리셋과 어떤 계약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는데 장기 계약을 주지는 않았고 2026년도 보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 선수 역시도 이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셀러리 1,550만 달러를 보장해 주기로 했고 인센티브 포함을 해서 최대 2,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보다 훨씬 더 대폭 인상된 조건을 받게 된 브리셋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브리셋의 계약이 단연 연장 계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브리셋은 기존 계약의 마지막 해인 2026년 보수만 다시 협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즌이 종료가 되면은 FA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애틀랜타 펠컨스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라인의 핵심 선수들을 똑같이 4년 9,600만 달러로 계약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버저론 같은 경우에는 개런티가 6천만 달러거든요. 굉장히 막대한 계약을 받으면서 2030년까지 애틀랜타 펠컨스 소속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금액은 같지만 두 선수가 일단 포지션이 다르죠. 그리고 계약 구조도 다른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재정 조건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 팀이 오펜시브 라인 중심 선수들에게 막대한 계획을 줬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소식입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는 쿼터백 베이커 메이필드와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대신에 메이필드는 계속해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타 베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의 핵심 선수 2명과 모두 장기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필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설정한 캠프 전의 협상 시한까지 합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2026 시즌이 끝날 때까지 추가 협상을 중단하고 일단은 풋볼에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메이필드 같은 경우에는 3년 1억 달러 계약의 마지막 해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훈련에는 정상적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홀드아웃이나 홀드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비타베아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공식적으로 트레이드 요청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토드 보울스는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구단 내부에서 실제 트레이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했거든요. 우리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베아가 트레이드 요청을 한 것은 맞고 구단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애틀랜타 펠컨스의 러닝백 비잔 로빈슨, 그리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러닝백 자밀 깁스, 두 선수는 현재 모두 홀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캠프에는 리포트를 했어요. 하지만 팀 시설이라거나 미팅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팀 프랙티스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새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상 홀드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선수 모두 2023년도 1라운드에 지명이 됐고, 팀의 오펜스의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러닝백으로 좋은 활약을 단연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두 선수의 협상은 제가 이번 오프시즌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개별 선수의 셀러리 문제를 넘어서는 계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이컨 바클리 이후에 다시 상승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기준점을 잡는 러닝백의 시장 가치, 이것을 재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누가 먼저 되든 또는 둘 중에 두 선수 모두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고 시장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양팀 단장들 프론트 오피스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밖에 소식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트레이닝 캠프에서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쿼터백인 에런 로저스가 2026 시즌을 마지막으로 떠난다 라는 내용을 좀 재확인하는 인터뷰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캐롤라이나 팬서스 같은 경우에는 닉 스코튼이 ACL 파열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되었고, 그리고 2026년도 3라운드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루키 크리스 브레즐 역시도 왼쪽 무릎 ACL 수술 때문에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같이 전해졌습니다. 빨리 회복을 해서 필드에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단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